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입니다. 평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어제 하루 동안 저도 정신이 없었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속이 상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정신이 패닉 상태였죠. 마음을 이제 저도 간신히 추스리고 이제 오늘부터 슬슬 이제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하는데요. 답답한 마음 이대로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스리고 다시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유평은 국제선거감시단, 미국의 선거감시단 4분 오신 분이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 발표하고 아마 이제 종합적인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걸로 아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선 4분의 성함부터 아시겠지만 다시 읽어드리면 모스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죠. 를 지낸 분이고 존 밀스 미국 국제선거 공정성 연맹 이사, 그랜트 뉴섬 미국 안보정책센터 CSP 선임연구원, 블래들리 테이어 박사 아이슬란드 대학 정치학 교수 이렇게 4분입니다. 성명서입니다. 최종 성명서입니다. 6월 5일이죠. 2025년 6월 3일 실시된 대한민국 조기 대통령 선거에 의해 국제공정선거연합 산하 국제선거감시단은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열흘에 걸쳐 중앙선관위의 협조나 공식 승인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제한된 여건 하에서 기자회견 및 간담회 개최,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소 방문, 선거 공정성을 주제로 한 청년 주도 집회 및 영화 시사회 참석, 시민들의 선거 감시 활동 결과 청취, 국내외 언론 보도 분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번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감시단은 X, 구 트위터죠,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또한 한국 및 미국의 언론 매체, 독립언론인, 그리고 에포크 타임스, 워싱턴 타임스, NTD 뉴스, 스티브 배넌의 워룸, 뉴스 맥스 등 주요 국제 뉴스 채널과 디지털 플랫폼,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활동 과정 및 결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미 2020년, 2022년, 2024년 선거에서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청년층은 사전투표, 고령층은 당일투표라는 통념이 유권자 분포의 비정상적 왜곡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으나 2020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실제 사전투표 참여자 수의 다수는 고령층이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바 있다. 근본 선거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재현되었으며 그 통계적 일회성과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감시단은 다수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선거 감시와 공정성 회복을 위한 자유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는 특정 연령층을 일률적으로 정치 성향이나 투표 방식에 따라 규정하려는 기존 프레임의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감시단은 이번 선거 감시 활동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구조적, 기술적 결함과 현장 이상 징후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3차례에 걸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제 6.3 대선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핵심적인 개표 결과에 대한 견해와 우려를 밝히는 것으로 최종 성명서를 대신하고자 한다. 가장 특이한 현상은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간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이다. 이번 선거에서 대선 전체 투표율은 79.4%, 사전 투표율은 39.4%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일 투표율은 42.0%로 사전 투표율에 비해 4.6% 많다. 제1후보 이재명은 당일 투표에서 37.96%를 득표하였으나 사전 투표에서는 63.72%를 득표했다. 제2후보 김문수는 당일 투표에서 53.0%를 득표한 반면 사전 투표에서는 26.44%를 기록했다. 전체 득표율은 제1후보 49.42, 제2후보 41.15%로 집계되었다. 즉 제2후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당일 투표에서 15% 이상 이겼지만 사전 투표에서 37% 이상 큰 격차로 져서 결과적으로 8.27%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일한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불과 며칠 사이로 진행된 두 투표에서 양측 간 득표율 격차가 최대 27.28%에 이르는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 현상이다. 다른 소수 후보와의 대비를 통해서도 이상 징후가 재확인된다. 제3후보는 사전투표
7.83%, 당일 투표 7.94%, 전체 8.34%를 득표하였고 제4 후보는 사전투표 0.96%, 당일 투표 0.99%, 전체 0.98%를 득표했다.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와 달리 제1, 제2 후보 간에는 단기간 내에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은 사전투표 집계와 개표 절차 전반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시스템과 개표 과정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밀한 기술 분석 및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출구조사의 신뢰성 및 발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선거일 당일 오후 8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 이준석 후보가 7.7%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전체 득표율은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로 집계되었으며 당일 투표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37.96, 김문수 53, 이준석 7.94%였다. 즉 출구조사 수치는 실제 전체 득표율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타났으며 실제 당일 투표 결과와 비교할 때는 격차가 더 심화된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개표 시작 직전에 발표하며 이는 실제 개표 이전에 유권자들의 인식과 반응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출구조사 결과는 가감없이 정직해야 하며 신뢰도가 공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출구조사는 법적으로 사전투표를 포함하지 않으며 당일 투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이 출구조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계산하고 이를 반영하여 전체 예상 득표율을 하나의 수치로 발표하는 방식은 혼란을 초래하고 출구조사의 정확성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출구조사는 반드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구분하여 발표해야 하며 출구조사의 정확도는 전체 득표율이 아니라 당일 투표의 실제 득표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방송사와 선관위는 출구조사의 조사 대상, 방식, 통계 처리 과정, 사전투표 전화 면접 포함 여부 등을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는 공적 신뢰 회복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개선 조치이다. 3. 시민 제보 및 증거물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감시단은 여러 시민단체 및 현장 감시단체로부터 투표 영상, 사진, 이상 정황 자료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는 단순한 음모론이나 개별 사례로 치부하기에는 무게감 있는 증거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실제 투표자 수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선관위 발표 수치, 봉인지 훼손 및 활용 방해, 신권 상태의 접히지 않은 투표지, 중복 투표와 위조 신분증 사용 가능성, CCTV 차단 및 참관 방해 사례 등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만약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 행정착오나 국지적 실수가 아니라 선거관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 또는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선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 선관위는 음모론으로 일축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즉각적으로 독립적인 조사 절차를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4. 시민들의 선거 감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감시단은 현장에서 다수 시민들로부터 감시 활동에 대한 절박한 요청과 제보를 청취했다. 이는 내부 고발이나 공식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감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축시키는 고발, 압수수색, 체포 등 과도한 법적 조치나 억압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적절한 시민의 선거 참여와 감시 활동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제도적으로 장려되고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감시단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깊이 존중하며 외부의 간섭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따른 선거 무결성 평가라는 순수한 목적 아래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 깊은 의혹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책임있는 민주국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객관적 해명과 제도 개선 노력이 동반될 때에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국제공정선거연합, 국제선거감시단은 수집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 및 미국 정부, UN 및 국제선거기구, 미국 의회, 주요 외신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감시단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제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자, 이렇게 국제공정선거연합, 국제선거감시단, 모스탄, 존 밀스, 그랜트 뉴섬,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의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성명서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금까지 감시 결과를 최종 성명서에는 이제 뭐 종합단 말이죠. 생략해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한 거고 디테일하게는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보고서는 유엔과 미국 의회까지 제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까지요. 한국에도 제출한다는 건데 한국 정부에 제출해봤자 이재명 행정부에 제출해봤자 그거 뭐 묵살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인데 저는 어저께 이제 정신없지 하루 종일 뭐 멍한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부터는 부정선거와의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우리가 부정선거를 7년간 얘기하고 보고하고 방송하고 이럴 때는 무시했잖아요. 국민들도 무시하고 언론도 무시하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음모론으로 치부했잖아요. 그런데 국제선거감시단이 이 다 기라성 같은 분들입니다. 이봉규 같이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런 분들이 이봉규 말은 그래 허접하다고 그래. 그렇게 쳐 너들은. 아 좋아. 그래 나는 허접하다. 1년간 내가 부정선거 얘기한 거 그래 허접한 얘기를 쳐. 근데 이분들이 얘기한 거 지금 대충만 나왔지? 이거 내가 다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성명서에 쓴 거 7년 동안 얘기한 거야. 그지? 기억나지? 시모노 새끼들아.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미국 의회와 트럼프 정부 그다음 유엔에 리포팅을 하는 거니까 우린 여기에 발맞춰서 해야 돼요. 조중동에게 감히 경고합니다. 조중동 이번에도 국제신뢰단이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만약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외면하면 너네들은 문 닫아야 돼. 진짜야. 이건 마지막 경고에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이제 해체돼야 돼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사전제 해체돼야 됩니다. 선관위. 이걸 위해서 국민들이 총알 단결해서 이제부터 진짜 싸움 시작합시다. 그리고 하나 섭섭한 것은 김문수 후보가 왜 선거 승복을 합니까? 왜 승복을 해요? 이렇게 나오는데 후보가 승복을 하면요 싸울 길이 많이 축소됩니다. 후보가 소송을 제기해야 싸울 길이 크게 열려요. 후보가 승복을 하면 우리가 싸우는데 어려워집니다. 왜 우리의 싸움을 막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논평을 따로 하겠습니다. 일단 선거감시단, 국제선거감시단의 이 성명서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지치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부정선거와 싸웠어야 되고 방송이 아닌 진짜 목숨 걸고 안중근이나 이준 열사나 윤봉길 의사처럼 못한 제가 능력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제가 죄송합니다. 제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